꿈이 만든 통일. 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여느 때처럼 수상기를 켰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들이 수상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렸을 때 나와 동생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조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이 일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조부모님 댁으로 찾아와 함께 저녁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조부모님 댁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할아버지! 왜? 자상하고 다정하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는 좋았다. 할아버지 친구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수상기 화면을 가리켰다. 미묘함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다.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표정이 아까와는 다른 것만 같았다. 무표정이신가? 표정이 굳으신 건가? 아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다. 나를 사랑하고 예뻐하는 나의 할아버지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 잘못 본 것이다. 근데 왜 나는 갑자기 예민해졌을까? 내가 왜?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좀 이상했다. 아무튼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빤히 가만히 바라봤고 그저 할아버지가 좋아서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친구들 나왔어.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냐? 갑자기 순간 달라졌다.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나는 당황했다. 순간 나는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있는 그곳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때 내 앞에 계셨던 분이 누구셨는지 모를 것만 같았다. 분명 나는 알고 있었는데 당황했고 놀랐다. 할아버지가 내 역정을 내신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았다. 마치 다른 사람이신 것 같았다. 내가 알던 할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았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셨는지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니?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다시 내게 물어보셨지만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았고 비꼬는 말투이신 것만 같았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대답해야 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요. 내 입에서 개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내 대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정직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정직한 아이가 되고 싶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람은 마땅히 정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게 정답이었고 그래야만 했다. 근데 나는 정직하지 않았다. 그때 그 순간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직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는데 그만 나는 거짓을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날 용서하실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대답 자체를 지우고 싶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대답을 하는 바람에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거짓은 나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면 천국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셨나? 잘 모르겠다. 선악과를 먹으면 천국에서 쫓겨난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면 천국에서 쫓겨난다고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설마 거짓말이 선악과는 아니겠지? 저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 뻘이란다. 왜 그런지 모르게 화가 잔뜩 나셨던 할아버지는 차분한 어투로 쪼곤쪼곤 설명해 주셨다. 그렇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의 징조 할아버지 뻘이지. 무슨 말인지 더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징조 할아버지는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해하는 척을 해야 하는 걸까? 어렵다. 그러면 CR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뭘 이렇게 따지시는지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인 건가? 고조 할아버지잖아. 아니야.
고조 말고 또 뭐가 있어?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직계도 아닌데 뭘 그렇게 따져? 할머니가 대화에 참견하셨고 정말로 할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무척이나 진지하셨다. 아, 현조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그 낱말을 기억해내셔서 기분이 좋고 기쁘신 것 같았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는 할아버지가 무척 귀여우셨다. 씨알에게는 현조 할아버지 뻘이시여. 저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른에게는 꼬박꼬박 대답을 잘해야 하겠지만 정직하지 않은 게 싫었다. 계속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지?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로 모르겠다. 고개를 돌려 수상기 화면을 바라봤다. 어때? 할아버지가 저분들의 손자로 보이지? 아니다. 증손자로 보이지? 못 들은 척 수상기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다. 저분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셔. 조선시대? 그래, 조선시대. 정말요? 그래. 저분들 모두 다? 저분들 다? 잠시만. 그때 내 나이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조선시대는 너무나도 까마득히 먼 옛날이었다. 너무 옛날이어서 도무지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았던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를 넘어 일제강점기를 넘어 대한인민공화국 시대에도 살고 계시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봐라.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시며 검색하고 계셨다. 할아버지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인간적으로 보이셨다.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매력 없었다. 나는 내 할아버지가 무조건 좋았다. 김구 선생님은 1876년생이시고 김규식 선생님은 1881년생이시고 여운형 선생님은 1886년생이시고 또 있어요? 할아버지 세 분이신데? 저분도 조선시대 태어나신 분이실 거야.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저분? 그래, 그분. 아저씨잖아. 뭔가 잘못 드셨나봐. 보톡스 맞았나? 저분은 김원봉 선생님이시고 1898년에 태어나셨는데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셨네. 저 아저씨는 조선시대 사람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흥미진진해졌다. 그럼 그렇지. 저렇게 젊으신데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실 리가 없었다. 대한제국 시대에 태어나셨네. 대한제국? 그래.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나셨네? 대한인민공화국을 줄여서 말하면 대한민국이었고 더 줄여서 이르면 한국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이 됐고 한반도 전체에서 총선거가 실시됐는데 그때 정한 국호가 대한인민공화국이었다. 그게 아니고 맞잖아요.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세워진 한반도 국가야. 고종이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하면서 국호를 대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한 거야. 왕이 있는 국가였지. 어렵지만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게 좋았다. 설마 할아버지는 내가 다 이해한다고 보시는 건 아니었겠지?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으로 왠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슬퍼 보이셨다. 그래서 가만히 할아버지를 안아드렸다. 슬퍼 보이셨던 할아버지가 활짝 미소를 지으며 웃으셨다.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세워졌고 김원봉 선생님은 189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대한제국 시대 사람인 거지. 이해했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님은 대한제국 시대에 태어나신 사람이라고. 알았지? 네,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나신 사람. 그게 아니고 일제강점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시라고. 알았지? 네.
사실 이해하지 못했었다. 내 니에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럴만했다. 조선시대라고 하면 저 멀리 까마득한 옛날로 느껴졌지만 대한시대라면 같은 동시대로 느껴졌었다. 근데 왜 대한으로 바꿨어요? 조선에서 대한으로 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헷갈리게. 그건 고종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냥 짓거린 말이었는데, 그냥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다. 이거 굉장히 긴데 요점만 말할게. 네. 할아버지는 진지하셨고 나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고조선 알지? 몰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야. 네.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정리가 쉽지 않네.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열심히 보시는데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았다. 내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우선 국호를 바꾼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자주독립 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였어. 열강들 틈에서 자주성을 강조한 거지. 열강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국호를 바꾸고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했지. 광무개혁이라고 자주적인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어.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단순히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 거야. 스스로 독립국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네, 대한민 제국으로 바꾼 건 이성계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낸 조선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는 거야. 명나라가 허락한 이름이니까. 고종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린 거지. 대한제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꿔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한 거지. 고종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됐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요? 그래, 한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었단다. 대한은 사만을 일컫는 말이었어. 사만은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나라 중남부에 있었던 세 나라 마한, 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 상고사를 쓰신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직접 맨몸으로 만주를 다니며 조사하셨는데 한반도의 남쪽 사만시대 이전의 만주 요서 한반도에 걸쳐 광대하게 뻗어 있었던 단군조선의 사만시대가 실제했다는 거야. 단군조선은 고조선을 말하는 거야. 맑고 투명하신 눈빛으로 초롱초롱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다.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기억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는 좋았다. 방송에 나가신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굉장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서 꼭 만나고 싶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대한제국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나도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까?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걸까?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수상기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될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게 되면 아름다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아이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기게 됐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